쌤 나이트. 베이직 쌤? 베이직 쌤. 베이직 쌤이다. 베이직 쌤이 하는 거죠. 개념 쌤이 다니는. 야, 맨날 그거 하면 시험 보면 거야 70점 못 넘어. 아니? 고등학교 시험은 그만큼 맵습니다. 알겠어요? 너무 눅눅한 얘기해서 너도 미안은 한데 지금 선생님들이라고 이 일찌감치부터 와가지고 이게 너네들 특강을 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1학년 첫 1학년 때 손이 잘 안 나오면 약간 좀 심호흡을 준다고. 알겠어? 무슨 네. 많이 갔다 오세요. 근데 갑자기 얼굴 공개한다고? 빨리 다녀오세요. 그걸 왜 흔들었니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맛있다고 하셨어요? 맛있다가 턱에 구멍이 난 게 있고. 이 맛센 경제 살짝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가격이 살짝 이상해요. 아, 저거? 저 이상해요. 이상하게 누가 이상해? 누가 이상해? 캡슐이랑 초코였죠. 초코용이 그 가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초코햄이 더 싸 원래? 네, 원래 더 싼데. 초코햄이 초코용이 더 싸. 초코햄이 지금 얼마야? 초코용이 1,200원인가? 1,200원? 여기? 아니 편의점. 편의점. 근데 그건 하는 마음이라서. 그래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안 먹는 걸로 응징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럼 안 먹어 이렇게 해야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바로 조정이 안 되더라도 할인이라도 해야 돼요. 마스미 엄지 캡슐이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게 막았네 이거. 그렇게 바꾸고. 여기서 얼마 안 먹었어. 한 두 번? 아니 너네 말고 이제 너네 선배들이나 이런 좀 먹으니까. 맞아. 여기 뚱캔은 팔면 남는 장사가 아니야. 적자 아니에요? 그나마 선생님 예전에 했잖아. 진짜 제가 이제. 몇백 원 정도 남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 원 정도.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랐잖아. 적자야. 모르겠어. 나도 자신감이 없네. 얼마 남을 거라. 그냥 처음 왔을 때 저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남는 거 아니야? 왜 얼른 오세요. 네, 가봅시다. 이제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이고요. 요거는 뒤에 512번으로 가보죠. 512번. 여기 11번 보면 정혁이랑 다은이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정혁이는 체크. 정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푼대요. 일단 뭐 시험 좀 칩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일단 방정식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정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어요. 됐니? 근데 수학에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 잘 봤다는 얘기야? 상수항은 잘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이 둘 다 잘못 봤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가. 알겠니? 그래서 상수항은 잘 봤다. 그럼 상수항을 잘 본 얘는 정혁이는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면 두 근의 뭐에 대한 거는 확실한 거야 답이. 곱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지. 그래서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보면 얘는 그래서 근이 얼마가 나온 거냐? 그러니까 4 플러스 루트 3 i랑 4 마이너스 루트 3 i랑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그건 근적에서와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 b. 그래서 b는 요 계산하면 16. 그 다음에 더하기 3. 그래서 19. 복수수 연산 연습. 그리고 두 번째 누구니? 다은이. 네. 다은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죠? 그 말은 뭔 잘 봤다는 얘기야. x의 개수는 잘 봤다는 얘기인 거고 그 말은 두 근의 합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래서 두 근을 합하면 얘는 지금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랑 그냥 루트 5구나 그냥 루트 5랑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랑 이렇게 두 근이 나온 거고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네. 그지? 그리고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그건 얼마야? 마이너스 a여야 돼. 그래서 a는 얼마? 2. 자, 그래서 완성된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 플러스 19는 얼마? 0인데 문제 못 물어봤어. 이게 방정식 구해라? 그러면 이게 4. 그러니까 네, 넘어갈까요? 자, 방정식 이거 인수분해를 하려는데 지금 514번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근을 알면 이거 그래서 근이 하나가 x가 2래 하나는 x는 마이너스 a래 되니? 그럼 우리는 방정식 쓸 수 있죠? 어떻게? x 마이너스 2가 인수로 있겠지 x 플러스 a가 인수로 있겠지 그 다음 최고 창의 수 맞추고 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거꾸로 말해서 내가 근을 알면 인수분해를 뭐야? 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514번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을 어떻게 찾아야겠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찾으면 되겠죠? 좀 지울게요 514번 그럼 근의 공식 쓰시면 어떻게 돼? x는 짝수근의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6 얘는 1 풀마 루트 5 i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걸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가 일단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가 있어야 될 거고 바로 예쁘게 풀어주시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가 거꾸로 근을 알아도 인수분해할 수 있다 선생님 다음에 몇 번? 답은 1번 넘어가서요 519번으로 하겠습니다 519번 요 라인은 좀 푸는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좀 편하게 푸실 수 있어요 썼어 푸는 방법을 좀 아셔야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일단은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x가 알파고 x가 베타라고 근이 나온 거예요 근은 x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이 그리고 근이 있으면 근을 대입하면 뭐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내가 f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알파 넣으면 0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니? 그 다음에 fx가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다 베타를 넣으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0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첨가로 뭐야?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건 얼마? 5 곱한 거 마이너스라고 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내용의 정리예요 정리 요 소리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저 핑크색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fx가 뭔지 모르지만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알파가 들어가면 0이라는 거예요 됐니? f 괄호 안에 베타가 들어가면 0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어서 오면 자 근데 이때 f3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x값 무의식이랑 x값 무의식이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서는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랑 시계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근도 좀 달라졌겠지? 그럼 그렇다고 알파 베타를 아예 못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얘가 0이 되려면 이 f라는 애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된다고 알겠니? 그 말은 3x-1이 뭐가 돼주시면 알파가 되면 얘는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 성립한다는 얘기고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 이 x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의 세 근은 x값이니까 여기서 x는 할 거야 그럼 3x는 알파 플러스 1이고요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 하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물론 여기 알파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기 베타가 들어가도 0이었죠 그럼 3x-1이 뭐가 되더라도 베타가 돼도 0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3x-1이 베타가 되도록 하는 x도 근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뭐야? 똑같이 x는 얼마?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럼 두 근의 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나중에 심심하면 요걸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진짜 알파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F알파는 얼마? 0이라고 했으니까 성립 이렇게 답하는 거라고 방정식을 얘는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됐습니까? 물론 찾아서 풀 수도 있기는 해 찾아서 풀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빨라 알겠지? 이해를 하시면 자 그럼 결론 두 근의 곱은
분모는 9겠고 분자는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1 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고요. 얘는 5고요. 더하기 1이니까 4. 9분의 4가 됐습니까? 네. 넘어가서요. (521번으로) 합시다. 521번. 그리고 좀 정신 차리고 좀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식을 실전적으로 쓰지 않고 푸는 유형이다 보니까. 네. 521번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뭐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겠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겠고 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 다음 넘어가서 이때 2차식 fx가 최고차항의 계수 2차식 fx가 f 알파랑 f 베타랑 같은데 그게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난 이렇게 하겠어요. f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f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분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하실 거고. 근데 f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얘기고 f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또 0이라는 거잖아. 맞니? 그럼 내가 fx에다가 뭐를 더한 거는 1을 더한 애에다가 뭐를 넣으면 알파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말은 얘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 맞나요? 그 다음에 fx에다가 더하기 1한 거에다가 베타를 넣어도 0인 거지. 그럼 얘가 무슨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x 마이너스 베타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여기다 베타를 넣으면 이거 0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네.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걸 알고 있어요? 3인 걸 알고 있지 우리가? 그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인 걸 알고 있으니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에다가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얼마? 6.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3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연달아 3개가 같다 이런 애들을 한 번에 보지 않아요. 알겠니? 다 모여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잘라서 파트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니 우리가 해석할 재료가 많을수록 문제 풀기가 점점 쉬워지는 거야. 귀찮아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힌트가 많은 건 최고인 거예요. 그니 네. 마지막입니다. 2차 방정식의 큐렉은 이거 조금 설명할 게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 혈례근이라는 데는 근해공식에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근해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이제 근해공식을 써서 근을 찾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모든 개수가 2차 방정식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하에 방정식의 한 근이 x가 a 플러스 b 루트 m이라고 이렇게 무리수로 주어진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가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고 생각 이것도 유리수겠지? 이것도 유리수야. 그러면 이런 무리수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한 놈이 플러스를 단 놈이라면 또 다른 한 놈은 마이너스를 단 놈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만약에 한근을 a 플러스 b 루트 m이라고 준다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한근을 a 마이너스 b 루트 m이라고 쓰면 된다. 이거 됐습니까? 대신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 루트 m은 여기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풀마가 붙으라는 법은 없겠지. 그래서 이건 조건을 좀 확인하시고 푸는 게 원칙이다. 됐어? 그럼 선생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얘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방법은 없어. 대입. 자, 그럼 두 번째.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 한 근을 만약에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허근도 줬어요. 그러면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허수는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한 근이 플러스를 단 놈이라면 또 다른 한 근은 그렇지. 그래서 이게 혈의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되니?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풀 거냐? 네, 525번은 그냥 525번. 자, 525번 보니까 자,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x 플러스 ab는 0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래요. 그리고 문제가 a와 b가 모두 무슨 수? 실수라고 문제를 써 있습니다. 실수 ab 체크.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하에 허수근을 갖는 거니까 또 다른 한 거는 3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별거 없어요. 혈례의 특성상 둘을 더하거나 둘을 곱하는 게 이쁘죠? 됐니? 그래서 여기서도 두 근의 합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6이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다.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근의 곱은 실수 부분 제곱하면 9고요. 허수 부분 제곱하면 2인데 둘을 더하면 얼마야? 11이 되겠습니다. 그걸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 a, b라고 해서 요거는 선생님 b는 a 플러스 6이라고 변형할 거고 그러면 요 a 플러스 6을 b에다가 대입하시면 a 곱하기 a 플러스 6은 11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가 뭐뭐 온 거니?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네, 미안합니다. 혹시 왠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 했어요. 네. 그럼 얘는 a-b는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우리가 가진 건 a-b니까 6을 제곱한 걸로 해야겠다. 그지? 대신 여기다 플러스 뭘 해주면 돼? 2ab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제곱하면 36. 그 다음에 플러스 a에다 11을 대입하시면 22. 그래서 58. 네, 수가 좀 크지만 이거 써주시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82쪽이고요.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대전제 하나를 잘 이해하시면 여기 있는 걸 다 짜잘짜잘하게 따로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다 묶어서 푸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 fx는 gx랑 같다. 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물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계산되는 애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되는 버전이 있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계산이 잘 안 되는 버전도 있을 수 있어요. 됐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얘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y는 fx를 그리세요. 됐니? y는 f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 토막을 따로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gx라는 그래프를 한 토막을 따로 이렇게 그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얘랑 같다라고 놓은 건 뭐야? 연립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정식인 거야? 얘와 얘. 연립 방정식이죠. 너네들 연립 방정식을 푸는 목적이 뭔지 아니?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연립 방정식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1차 연립 방정식 풀었잖아. 그지? 이렇게.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목적은 둘의 교점을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물론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게 두 그래프에 뭐라는 거야? 교점이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얘랑 연립하면 위에 있는 애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네 둘의 무슨 점이? 교점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해도 되겠네. 왜냐면 연립 방정식 자체가 교점을 찾는 게 목적인 거니까. 됐어? 조금만 더 가보자. 근데 얘가 뭐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지. 그러면 교점에 정확하게 무슨 좌표가 나오고 있어? x 좌표가 나올 테고 그 x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야? 실근이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fx는 gx 뭐 식이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써있는 애 둘이 있는데 걔네들의 교점을 찾으래. 실근을 찾으래. 근데 계산을 못 하겠어 내가. 그럼 뭘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리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얘네들 교점이 몇 개면 지금 2개면 실근이 몇 개구나? 2개구나 하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정식의 실근과 교점과는 어떤 개념이라는 거야? 동시의 개념이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 이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자, 개념 설명 패스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547번으로 가자. 547번. 자, y는 x제곱 더하기 x-2와 그 다음에 무슨 축과의 교점을 찾으래? x축과의 교점인데 얘들아 x축은 y는 0이라고 써놔. 됐니? 괜찮니? 괜찮아요? 근데 교점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체크. 그럼 교점은 얘네들을 뭐하라는 얘기인 거야? 연립하라는 얘기인 거야,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x제곱 더하기 x-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면 이거 y가 얼마가 될 때니까 0이 될 때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x절편이라는 애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y가 0을 넣으면 나오는 x절편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생이건 방정식이지만 결국 얘는 이 함수의 무슨 축, x축과의 교점과 어떻다는 게 내용이 동일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풀면서 나중에 2차 함수를 활용할 거고요. 2차 함수를 풀면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이걸 맞니? 자, 그러면 교점에 x절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연립했죠. 교점. 됐니? x절편은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인수분해하시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해요. 맞나요? 됐니? x가 1일 때 맞나요? 뭐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x축이랑 이렇게 만나요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아래 550번으로 와서 551번으로 가자. 551번 보시면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치?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교점부터 체크. 누구와의 교점? x축이니까 y는 0과의 교점이니까 연립을 해야겠구나. 일단 스타트. 됐니?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연습이 다 되면 그냥 바로 는 0하고 풀어. 알겠니?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 밟고 가는 건 뭐냐면 다른 애들과의 관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2차 함수랑 직선과의 관계도 해야 되고 우리가 2차 함수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관된 카테고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됐니? 나중에 그냥 나 이거 아는데 이거 는 0하고 풀면 되는데 맞아요.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됐니? 근데 너희들이 왜 는 0하고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이라는 거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라는 거죠. 교점의 개수는 체크. 무슨 분의 개수?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둘의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 괜찮나요? 그럼 실근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이걸 풀 필요는 없죠. 풀리지도 않겠고. 그래서 뭐야? 한 별씩을 씁니다. 한 별씩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 a는 2, c는 5라서 이게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고 허근은 실근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실근이 없다. 실근은 한 개. 여기까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 추가 필기. 자, 그러면 따라서 둘을 연립한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은 뭐의 개수도 되지만 당연히 실근의 개수도 되겠지만 됐어요? 뭐의 개수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판별식이 양수가 나오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읽어야 되기도 하지만 됐니? 이게 그래프 개념으로 넘어오면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2개다로 넘어오셔야 돼요. 됐니? 세트야. 판별식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야. 이제 이렇게 해서 근판별하기랑 두 번째는 교점의 개수 구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중근이죠? 그럼 이 중근의 의미는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실근은 정확히 말하면 실근이 하나, 두 개야. 실근이 똑같은 게 두 개인 건데 점이 똑같은데 두 개 꽝꽝 찍히니까 우리 눈에 몇 개로 보이겠어? 하나로 보이겠지, 그치? 점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그 말은 실근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교점은 몇 개? 0개로 이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너무 빠른 얘기해 주셔야 되죠. 예준 씨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그 다음 사실은 되게 쭉쭉쭉 풀려요. 페이지 그냥 아예 확 넘어가 버릴게요. 페이지 확 넘어가서 자, 588번입니다. 자,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x축과 라고 했으니까 x축은 y는 0이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교점이 라고 돼 있어요. 체크. 그럼 교점이 뭘 만들면 돼?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의 꼬라지가 나온 거야. 근데 그 방정식의 x축과 두 점 어디서 만난대? 마이너스 1,0과 어디서? 4,0에서 만난다는데 그럼 거기서 x는 마이너스 1과 4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x는 얼마가 나와준다는 거야? 마이너스 1. 그 다음 x는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너 중학교 3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오케이.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읽기가 중요한 거니까. 유형 2번입니다. 593번으로 할게요. 593번. 자, x에 관한 2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mx 플러스 4분의 m제곱이라는 애가 무슨 축이랑? x축이랑이라고 했으니까 체크. y는 0이랑. 됐어요?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대. 일단 체크는 만난다 하자. 만난다니까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연립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만난다라는 건 교점 찾으라는 거고 우리는 교점을 어떻게 찾는다? 연립해서 찾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m의 x 플러스 4분의 m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면 교점도 몇 개? 2개. 실근이 1개면 중근이면 교점은 1개. 허근이면 교점은 없어.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라고. 됐니?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교점이 몇 개? 서로 다른 2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얼마다? 0보다 크다 커야지로 가는 거라고. 됐니? 교점의 개수 얘기 나오면 판별식으로 가도 되는 거라고. 왜? 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는 어떠니까? 동일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4분의 m제곱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 그냥 m제곱은 0보다 크면 되겠고요. m제곱 날라가고 그러면 m은 뭐보다?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겁니다. 정수 m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m은 얼마? 0 하고 씁니다. 괜찮나? 계산은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계산은 쓰는 판별식 쓰는 거고 2차 방정식 푸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잘 납득하고 계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납득이 돼야 돼 지금. 안 되면 또 물어보시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죠. 598번입니다. 598번. 자, 선생님이 가르쳐 드린 대로 가면 사실은 이제 원래 이게 단계가 x축과의 교점, 다음은 직선과의 교점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직선 지금 패스했잖아, 그지? 선생님 여러분들랑 직선 아직 안 했잖아, 그지? 근데 거기 여러분들 598번 나랑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598번. 자, 얘가 직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애래. 그 다음에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대. 근데 이 두 그래프에 무슨 점? 동그라미. 무슨 점? 교점. 그럼 체크 뭐 하라는 거야? 교점 찾으려면 연립을 하라는 얘기인 거라고. 됐니? 그래서 이거 연립하면 2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3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는 0 하고 나오는 이런 새로운 방정식이 되는데 얘가 얘와 얘 무슨 점을 찾는? 교점에 당연히 연립했으니까 교점 찾으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식이 뭐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인 거 보여? 그래서 교점에 무슨 좌표? x 좌표가 실근이 되는 방정식이 된다 이건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때 그 실근이 하필이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랑 문제집에는 좌표라고 써있지만 됐어? 우리는 그러면 실근이 뭐라는 거예요? 실근이 x면 마이너스 1이랑 3이나 되기네 라고도 읽혀야죠. 그러면 무슨 함수 문제에서 무슨 문제로 전환이 확 되는 거야? 방정식으로 전환이 확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잘 적응이 되면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나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되든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괜찮나요?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근 나왔으니까 대입하셔도 좋고요. 근과 계수와 이런 거 쓰시면 더 좋겠죠. 599번에 말장난이 있어서 잠깐 좀 볼게요. 이거 쓰고 와. 쓰고 와. 599번에 약간의 말장난이 있어서 난이도는 하지만 자, 599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좀 특이한식이 있어.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야 그럼 여기 보면은 거기 문제집에 보면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이걸 분리해야죠.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까지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는 넘어가면 플러스 mx가 될 거고 마이너스 n은 넘어가면 플러스 n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얘랑 얘 무슨 점? 교점 찾으라는 거지. 정의한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이 방정식이 뭐라는 거야? 실근이라는 거야. 그럼 거기 그래프에 대놓고 써있잖아. 교점의 x 좌표가 하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보여요? 또 두 번째는 2죠, 2. 모든 실근에 그걸 곱하라고 쓰니까 마이너스 3이랑 2랑 곱하면 되는 거야. 읽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아니에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관찰 좀 하셔야 돼요. 관찰, 식 관찰.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4번입니다. 네,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서 선생님이 605번은 힌트만 드리고
진짜 계산은 다른 걸 해볼게요. 605번. 야, 그럼 이번에는 직선이랑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뭐 한대? 접한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거 체크. 수학에서 접한다는 말 이제 되게 자주 만나실 거예요. 접한다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아, 그래프랑 그래프랑 만나는데 이렇게 스르륵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 이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 있지? 요런 걸 수학에서는 접한다라고 불러요. 빗겨가듯이 슉 지나가는 거. 됐니? 근데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 보면 결국 만나는 점이 몇 개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럼 여러분들 그 연립하실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당연히 2차 함수랑 직선이 연립하면 되겠죠? 근데 연립했는데 해가 몇 개라는 거야, 해가. 한 개라는 거지. 그럼 판별식이 얼마다? 0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이랑 그 아래 608번으로 가겠습니다. 608번. 이건 계산 지금 해보시고 나는 608번으로 풀어드릴게요. 우리 조금 복잡하게 나왔으니까. 자, 608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랑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랑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예요. 만나지 않도록 체크.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일단은 교점이 0개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 연립해서 찾는다. 넘긴다. 마이너스 2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5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하고 식이 역수의 정리가 되겠죠. 네, 연립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점이 빵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럴 거.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a는 1, c는 5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모두 되고요. 그게 0보다 뭐야? 작아.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5a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 식은 좀 지저분한데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 식을 보면 FA, K의 개수가 FA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K의 개수를 세야 되는 거고 그럼 식을 K라고 쓰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K를 넘기고 나머지를 다 이항하시면 얘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넘어가면서 A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4A 넘어가면서 플러스 4A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랑 더한 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 끝. 자, 문제가 F 뭘 물어봤어? 일단 1 물어봤어. F1은 여러분들 A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럼 A에다 1을 넣어. 오케이? 그럼 K는 1 넣으면 얼마냐? 5에서 6 빼는 거니까 3 돼. 그런 K에 뭘 구하라는 게 문제야? FA의 뜻이 뭐야? K에 문제를 읽어야지 얘들아. 문제를 안 읽으니까 모르지. 문제를 읽어 다시. 머릿속에 없어진 거야. 그냥 다시 읽으면 돼. 알겠지? FA라는 건 뭐의 개수? 자연수 K의 개수잖아. 그지? 그럼 K가 3보다 작으면 자연수 K는 몇 개? 2개 개수 쓰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만 보면 뇌정지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읽으면서 하세요. 알겠죠? 대신에 읽으세요. 혼자 뇌피셜 굴리지 마시고 까먹어서 문제를 읽으라고. 알겠지?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칠판만 보면 되겠어. 칠판만 뭐라니 안 써있는데 여기는.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빼먹은 건 없나? 계속 봐야 돼. 이해가셨어요? 하나만 딱 더 할게요. F2는 그럼 A가 얼마라는 게요? 2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은 4에다가 더하기 8에다가 빼기 1을 하는 거니까 10이야. 맞니? 그럼 K는 FA라는 건 자연수의 개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 몇 개? 9개 해보시면 돼요. F3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F3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 5번입니다. 자, 610번이고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랑 접하고 체크. 접하고 해서 일단은 체크하고 교점이 몇 개? 한 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뭐 하대? 평행.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직선 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시기 하면 되겠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서는 기울기밖에 쓸 게 없는 거야. 나머지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알겠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는 그냥 평행하다며 얘랑. 그지? 그럼 기울기 빼고 쓸 게 없어. 알겠지? 여기까지 땡기시면 돼. 오케이? 뒤에 숫자 알아볼라? 모르는데 다행히 문제가 y는 ax 플러스 b로 하래. 그지? 이런 경우는 그냥 b라고 쓰면 되는 거고 나는 보통 k라고 많이 쓰고 하고. 됐니? 자, 그래서 결론은 얘랑 얘랑 뭐 한다는 거야? 접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한 개인 거니까 교점은 뭐에서 연립해서 찾아야지 하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고. 괜찮아? 누구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넘기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에다가 되는 거고 근을 찾아라 이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교점을 찾아라는 아니었어. 그냥 교점이 몇 개다가 끝이야. 한 개다 이게 끝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얼마다? 0을 풀어낸다는 얘기. 그래서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 b제곱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 c는 3 마이너스 b가 다 c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그치 내가 잘못한 거지? b제곱 마이너스 ac 나도 잘못 썼다. 잠깐만요. 지금 뭔지 알고 거야? 네. 진짜. 네. 문제를 애초에 잘 얘기 좀 해주라고.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들. 네. 혼자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가 마이너스 3b. 뭔가 이상하네. 자, 그래서 7 플러스 b는 0. b는 마이너스 7. 그래서 a랑 b랑 더하래? 그럼 마이너스 9 하고 A는 아까 처음부터 있었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형 5번까지 오면서 그냥 어떤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냐?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잘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니? 수학 문제 풀면서 뭘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큰 틀을 잘 알면 어떤 유형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수학 학습이야. 알겠니? 이해되셨어요? 집에서 한번 잘 소화시켜 보시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진짜 선생님 2차 함수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번째 얘기예요. 사실 여기 2차 함수라는 단어는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거나 2학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84쪽이고요. 84페이지고요. 2차 함수 최대 최소고요. 거기다가는 수능이라는 거 쓰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완전 빠삭하게 알고 들어. 난 사실 다 까먹어도 이것만이라도 알면 그래도 많이 건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좀 오바지. 다 까먹으면 안 돼. 장난이야.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알겠니? 나 까먹으면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 왜? 활용을 너무 많이 해. 여러 번 써.
일단 잘 연습해 줍시다.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인데 우리가 일단 최대와 최소에 대한 개념부터 갈 거예요. 최대 최소는 흔히 우리가 이제 그냥 최대 최소로 나오지 않고 뭐는 뭐시기 이렇게 식으로 나올 거예요. y는 fx에서 여기가 이렇게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최대를 물어보거나 혹은 최소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y는 fx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나 얘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괜찮니? 근데 최대나 최소라는 애가 하나로 특정되면 어때? 답으로 쓰기가 훨씬 좋잖아.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누구의 최대 최소?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최대 최소는 계산으로만 해결하지 않아요. 계산은 일부 부분인 거고 원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y는 fx라는 걸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쓰겠대요. 요만큼만. 됐니? 그럼 여기서 최대는 뭐의 최대라고? y의 최대라고 했죠. 근데 이 y 값이라는 건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디 축에 나타나는 애야? y축으로 나타나는 애지? 맞나? 그럼 y가 제일 크다라는 건 y축, y 값이 제일 크다라는 건 어떻다라는 거야? 위, 아래 기준으로 가장 높을 때를 y 값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위, 아래를 기준으로 제일 낮을 때가 y가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뭐가 되는 때인 거야? 최대가 되는 때인 거야. 됐니? 그 다음에 그래프상 가장 낮은 지점이 최소가 되는 때인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이때 y값이 어떻게 써요? 가장 작겠죠? 요 점의 y값이 어떻게 써요? 가장 크겠네.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은 점의 y값이 최대값인 거예요. 됐니?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낮은 지점의 y값이 최소값인 거예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거기 페이지가 그냥 갑시다. 거기 567번 참 친절하게도 뭐가 되어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차 함수랑 최대 최소가 겹치게 되면 가장 높을 때랑 가장 낮을 때를 찾고 싶은 거라고. 되니? 그럼 2차 함수에서 가장 높을 때랑 가장 낮을 때는 당연히 언제야? 꼭지점일 때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 뭘 찾을까? 꼭지점을 찾아야 되고 꼭지점을 찾으려면 뭘 만든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라고 여러분에게 주문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죠. 모양은 좀 안 맞지만 그냥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볼록하냐? 얘는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럼 최대는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는 없어. 근데 최소는 있지. 가장 낮을 때는.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7인 거지만 미안. 우리는 앞으로 이 최대 최소 읽을 때 항상 뭐가 있을 거냐면 x가 언제인지까지 항상 쓸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됩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7입니다라고 항상 풀 버전으로 읽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은근 이걸 많이 물어봐요. 언제인지를.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범위가 주어진다고 치자 이거야. 범위가 만약에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라고 범위를 줬어. 됐니? 그러면 범위가 주어지면 그 이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0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꼭지점 기준으로 0이 멀어, 마이너스 7이 멀어. 0이 멀지. 얘가 훨씬 많이 올라갔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높은 지점이지. 그래서 얘가 뭐야? 최대야. 그럼 최대는 어떻게 읽어야 돼?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근데 y값 내가 여기다 써놨니? 안 써놨니? 안 써놨지. 당황하지 말자. 그럼 0을 넣으면 돼. 0을 넣으면 6의 제곱은 36이고 거기서 7을 빼면 얼마? 최대가 29다라고 다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이 여기 똑같이 있네.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이건 취향의 문제긴 한데 어떤 선생님은 그냥
양끝점 대입하고 꼭지점 대입해서 가장 큰 걸 최대, 가장 낮은 걸 최소로 하라고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됐니?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만 쓸 게 아니라 계속 쓸 거다 보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자꾸 그래프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됐니? 왜냐면 그걸 어렵지 않거든요. 이차함수 쑥 그리고 자르고 괜찮아? 가장 높은 건 찾고 가장 낮은 건 찾고 이게 어렵지가 생각보다는 않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로 접근하자? 그래프로 접근하자. 이게 지금 그래프로 잘 적응이 돼야 나중에 여러분들 수투 배우고 나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이건 4차 함수예요. 참고. 됐니? 그리실 수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얘가 최대겠네, 가장 낮은 얘가 최소겠네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 수투 배울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래프로 접근하시는 걸 난 자꾸 추천드리고 싶다. 됐니?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 문제 페이지 넘어가서요. 유형 6번입니다. 615번으로 하죠. 자, 2차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최소값 체크해요. 최소값.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얘가 나왔고 2차 함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듭시다. 됐니? 왜냐면 꼭지점을 알아야 최대고 최소가 알 수 있거든. 자,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은 x의 개수를 반 한 다음에 제곱하시면 되겠죠? 반하면 마이너스이고요. 제곱하면 4가 됩니다. 근데 전체 얼마가 늘어났어? 2가 늘어난 거지. 2분의 1을 곱해서 2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것만큼 뭐 해주시면 돼? 빼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 나옵니다. 근데 예쁘게 정리하시면 2분의 1의 x-2의 전체 제곱 k-4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2, k-4래요. k-4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찍을게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얘는 최소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가 얼마더라? k-4더라 하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런 단순 구조는 이제 몇 번 해보고 나면 그냥 좀 빨리 해도 돼. 대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잖아. 그럼 제일 작은 때가 언제겠어? 0일 때겠지? 그래서 k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는 k-4 하고 바로 읽으셔도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야, 그러면 x가 2일 때 최소가 k-4라는 건 결국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야 돼? 2 콤마 k-4로 읽으실 수도 있어야 돼. 이건 나중 버전인데 그냥 한번 연습해봤어. 됐니? 지금은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분은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을 좀 암산으로 빨리 할게요. 두 번째 분은 -2로 묶으면 x-1의 제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k에다가 -2가 들어갔으니까 +2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최소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얘는 이렇게 위로 그려지는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최대겠지?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이 얼마예요? -3k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대? 얘네들이 같대. -3k 플러스 2가 k-4랑 같으니까 -2k는 아니네요. -4k는 -6k는 k-1 -4 2분의 1 그거 좀 빠져나갈 때 좀. 2분의 1 그거 2분의 1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빨리도 얘기를 잘 근데 됐어요? 어쨌든 땡큐. 이해하셨어요?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조금 귀찮아지는 건 622번. 범 2가 생기면 조금 귀찮아지네요. 범 2가 생기면 유형 7번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유형 7번까지가 숙제입니다. 626번까지가. 네. 622번. 자, 여러분들 사실은 범위가 없으면 그냥 완전 제곱식만으로도 최소를 읽으시면 돼요. 괜찮니?
근데 옆에 보세요. 범위가 있죠. 이번에는 범위가 있으시면 안전하게 뭘 하는 게 좋다? 그려. 알겠니? 그리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그리라는 건 뭐냐? 622번. 자, x가 0부터 3까지고요.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래요. 그럼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겠고 반하고 제곱하시면 1이 늘어나고 3이 늘어났으니까 빼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꼭지점이 1, 얼마가 된다? k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현재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겁니다.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난 이거 쓰는 편이에요. x는 0부터. 됐니? x는 얼마까지? 3까지. 그럼 그 사이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그럼 최대는 꼭지점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얘가 최대예요. 제일 높을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최대는 내려가세요.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x가 3일 때 최대는 여기다 3을 넣으시면 됩니다. 3을 넣으시면 2고요. 제곱하면 4고요. 곱하면 12야. 10에다 3을 빼니까 얼마? 9. k 플러스 9. 그 다음 최소는 여기야.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계산할 필요 없죠. 얘는 최소가 k 마이너스 3이야. 문제가 뭐 물어봤을까? 아, 최대값이 얼마래? 4래. 그럼 이게 4라는 거지.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5. k가 마이너스 5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8 하고 나오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시간에 질문도 받고 남은 2차 함수 쪼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푹 쉬고 와. 잠깐만. 얘들아, 근데 아직 가면 안 돼. 숙제를 줘야 돼.